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트까지 완전히 재신도매야 지속 가능한 성장 소재를 마련하는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Cyberspace is an area we all share,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nd within the private sector can be absolutely game-changing. 대형 해킹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 주요 타깃이 된 금융권과 통신사 같은 기업들은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원인 미상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 소유자 이름 등이 노출되면 온라인과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거래 내역, 신용정보가 함께 새면 피싱, 계정 탈취, 대출 사기, 명의도용 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조자진 대표이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외부 침입이 발생한 시기에 온라인 결제를 한 고객에게는 카드를 재발급하고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전액 보상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비상대응 체계까지 가동했지만 이미 지난 8일까지 3만 명 가까운 고객이 해지했습니다. 롯데카드는 비상 상황에 돌입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부 조사업체를 통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당사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킹이 기업을 뒤흔드는 상황은 이동통신업계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로 1조 원 넘게 출혈이 발생한 SK텔레콤은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이미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40%가 무너지기까지 한 상황. SK텔레콤은 보안 분야 대규모 투자로 활로부터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총 7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는 등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킹 피해 발생은 멈출 줄 모릅니다.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소액 결제가 진행돼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중입니다. KT는 비정상적인 접속을 차단했고 추가적인 피해는 없다고 연일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수사 의뢰가 늦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이미 해외에서 발생해왔기 때문에 보안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말기 특성상 가장 전파가 센 곳으로 먼저 접속하게 되어 있고 글로브텔레콤이라고 2025년 2월에 있었던 비슷한 범죄가 있었고요.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2024년 1월에 있었고요.
해킹 위협은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일상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가성비로 유명세를 탄 일부 중국산 로봇 청소기들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앱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해킹해갖고 로봇 청소기가 촬영한 사진을 조회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탈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SK텔레콤이 2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가입 해지 시 위약금 면제 기간을 늘리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 조정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개인정보 탈취는 그만큼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데이터로만 볼 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 SK텔레콤은 후속 대책으로 지난 7월 해킹 피해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가입 해지를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제 신청 기간은 불과 열흘에 그쳤습니다. SKT가 후속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뒤 방통위는 위약금 면제 신청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SKT가 지난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SK텔레콤의 결정은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해 기간이 사실 3, 4년 되는 건데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열흘이라는 건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SKT 대리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책임지는 태도가 아닌 거죠. SK텔레콤 측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사에 미칠 영향과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말 1,357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의결서를 수령 후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뿐 아니라 KT와 LG U+도 해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일 서울 YMCA 시민중개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 통신사의 해킹 피해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개보위는 시민단체 요청에 따라 KT와 LG U+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통신사 해킹 논란에 개인정보를 단순 데이터가 아닌 개인의 기본권 수준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정부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민간 기업이 어떻게 다 지켜요. 사이버 안보위원회라든지 대통령 산하든 총리 산하든 만들어가지고 엄부처적으로 통신 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연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해킹 사고로 인해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들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해킹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2023년 1270여 건이던 국내 신고 사이버 위협 피해는 지난해 1880여 건으로 1년 새 48% 불어났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030여 건에 달합니다. 불과 2년 전에 비해서 66%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이 세계 각국 해커 그룹에 집중 타깃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전 세계 해커들의 놀이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하는 해커들의 행태와 양상이 과거와 달리 조직화, 범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과거엔 해커 개인의 해킹을 통한 자기 과시가 목적이었다면 최근엔 조직화한 해커 집단이 해킹을 통해 돈을 요구하거나 아예 털어가는 범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북한은 2016년 국제사회의 제재로 야기된 외화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각국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발 해킹 공격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방어 능력이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사이버 역량 지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특히 방어 부문에는 2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해킹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해외 주요국들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민간 기업들과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백악관직 속의 국가사이버국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실무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보안 기업들과 공동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이란을 사이버 적성국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 해커 조직과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전자정보 수집과 사이버 안보 등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산하의 사이버 보안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보안 전문가들이 정부에 직접 파견돼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역시 연방정보보안청 주도로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필수 인프라에 대한 규제를 통한 보안 기준을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은 국가정보원이, 민간에 대한 해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등 역할이 나눠져 있어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컨트롤 타워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며 체계적으로 해킹 사고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회도 정부의 해킹 조사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움직임은 홍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통신사와 금융권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콕 집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사고가 계속되는데도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같은 방식으로 거듭 해킹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겠다고 질타했습니다.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의 해킹 등 정보 보안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강제 조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 신고해야만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정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SK텔레콤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KT와 LG유플러스는 피해 정황이 없다며 키사의 신고 권유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들의 의견은 자체 조사 결과 침해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에 따른 그런 부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 권유에 대해서 저희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이 통신사들이 대한민국 과기부를 키사를 어떻게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하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희가 즉시 관련 개정안을 낼 생각이고 다만 KT는 소액 결제 피해가 확산하면서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국회에는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해킹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럿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중대한 침해여야만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수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일반적인 침해 사건도 가능하도록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미신고 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주로 통신사의 보안 문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통신사 등 일부 분야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 보안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파장을 줄이기 위해 축소에만 급급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대응은 오히려 피해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민간 분야에 적극 협력하면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1차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쉬쉬하기보다는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